네, 안타깝다, 애석하다, 네. 아쉽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다. 예, 커시라는 표현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커시 그래가지고 애석하다 할 때 석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이 한자 커가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약간 그 감탄사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히 뭐뭐 할 만하다, 참으로 뭐뭐 할 만하다, 뭐 이럴 때 가히 할 때 그 커거든요. 그래서 커시 그러면 이게 아, 很可惜,很可惜. 그러면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딱 맞아요. 네,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아, 이렇게 애석할 시 수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시 우리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다 써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맛있는 게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음식이면 먹을 볼 게 없네. 아 이거 섭섭하네. 섭섭한데 오늘 점심 때도 대충 먹고 그 뭐지? 저녁을 잘 먹으려고 내가 마음 먹고 기대하고 왔는데 뭐 이런 느낌 할 때도 컷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바와 다를 때 마음이 그럴 때 좀 이거 섭섭한데 뭐 이럴 때도 컷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 그 뭐지? 누가 그 저기 그 어느 분이 지금 몸이 아프시대. 그러면 아우 저런 어떻게 하나 아유 안타깝네요. 컷이 할 때도 쓰고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피어 통시회가 예, 네, 딩커 그 수업을 정지하다. 그 딩처장 기억나세요? 딩처장 이게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정차하다 할 때 그 정차 머무를 정차 써가지고요. 이거 쓰는데 예, 이거 딩 쓰고 딩커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 수업을 중단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보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영상을 만약에 복습하시는 분들은 네, 다음 주에는 휴강, 10월 첫 주는 휴강, 그다음에 10월 둘째 주 아, 가만 있어 보자. 저기 표동 씨 제가 약간 살짝 헷갈려 가지고 네. 다음 주가 휴강이고 네. 예. 그 다음 주가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휴강이 10월 1일 날이 다음 주간 휴강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나서 8일에 10월 수업하고, 8일 날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오프. 예. 네. 예. 하다. 예. 그러면 10월 1일 휴강. 그다음에 네. 10월 8일 10月 네. 8일. 네. 예. 10월 8일은 네. 没问题上课. 예, 수업하고 네. 그다음에 네. 10월 15일. 네. 예, 10월 15일 날에는 예,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예.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好的.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수업 예, 이어나가서 오늘도 예,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짜이라고 하는 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쓰면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게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쓴다라고 하면서 약간 확장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짜이하고 저 같은 거 같이 배우면서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우기도 하고 고전에 이제 다른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배운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조금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는 그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정확하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어에는 시제의 의미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 옛날을 의미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어떤 시간적 의미의 말들이 昨天, 어제, 그 다음에 산티엔치엔, 그러면 3일 전이에요. 3일 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3일 전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을 써서 지엔이라고 하는 뭐뭐 전에라고 하는 요 지엔을 쓰시고 뭐뭐 3일 전, 한 달 전, 1년 전 뭐 이런 거 쓰실 때는 다 요 뭐뭐 전이니까 다 요 치엔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3일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일은 산티엔 1박 2일 할 때 그 우리는 이제 이 일이라고 쓰는데 중국은 티엔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산티엔 3일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 그러면 이거 위에 요거 약간 주의해야 되죠? 이 위에 하시면 안 돼요. 이 위에 하면은 그건 1월, 2월, 3월, 4월 한 달을 얘기하고 하나의 달이라고 해서 이거 위에 해서 꼭 개사를 쓰시고 이거 위에 前 그러면 한 달 전. 그다음에 이거 싱치 前 그러면 이거 한 주 전, 일주일 전이 되겠죠? 네, 이거 싱치 前.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러면 上个星期 이걸 쓰시면 돼요. 上个星期.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건데 그 일이 마감되기 일주일 전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싱치 前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네, 그래서 뭐뭐 전에라고 뭐 1시간 전에 그러면 1个小时前 1个小时前 예. 또 요것도 1시는 1点, 2点, 3点 요거는 1시, 2시, 3시 시간이고 1시간은 1个小时 1个小时 요거 쓴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분은 조금 우리가 단순했었죠. 분은 시간을 얘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2点 12분 그러면 3시 12분 이럴 때도 펀을 쓰고 분을 쓰고 그다음에 요거 얘기할 때도 뭐 3분 전 그러면 3分前 3분 전 해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 전에 라는 이런 말을 쓰거나 昨天이라고 확실한 말을 쓰거나 뭐 5月 3号 하면서 정확한 날짜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5月 3号 하면 5월 3일은 과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문장에 나왔을 때는 그 문장에 굳이 어떤 시간의 표현을 동사에다가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이 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발생된 일이 그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게 확실하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때 이제 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러는 완료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완료의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상태의 변화라는 게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 그러니까 비가 아까는 안 왔었는데 비가 왔다. 그래서 상태의 변화의 이 느낌만 봐도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느낌만 봐도 과거에만 굳이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의미일 때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래는 이렇게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쓸 때도 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상태 변화의 의미를 쓸 때는. 그러니까 러를 과거로 국한시켜 놓고 보면은 문법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항상 시제랑은 연관이 있으나 표현할 때 자주 연관되어서 쓰긴 하나 시간적 의미라고 국한돼서 이걸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러는 동작의 완료 그다음에 상태의 변화 이게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같이 쓰게 되면 어떤 동작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 완료가 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되니까 그게 두 개를 쓰게 되면 굉장히 확실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런 문장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그럼 我吃饭了. 그럼 이건 밥을 먹었다죠. 근데 제가 어떻게도 말을 할 수 있냐면 我吃了饭了.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我吃饭了 할 때 그 러하고 我吃了饭了 할 때 吃了 할 때 그 러하고 해서 러를 두 번 쓰게 되면 이거는 땅땅땅 약간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 느낌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吃了饭이라고 하는 밥 먹는 일을 완료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는 밥을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吃了饭了 밥을 먹게 되었다.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밥을 다 먹는 일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我吃了饭了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 我吃了饭了 하던 거에 我吃了饭了를 두 번 쓰는 게 조금 이게 뭐지? 뭔가 我吃饭이라고 하는 세 글자짜리 단어 쓰면서 我吃了饭了 할 러를 두 번이나 쓰는 게 다소 언어 사용자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我吃了饭了 할 때에 그
여기다 쓰면 살짝 쓰고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네, 붙이. 어디? 네. 여기다 쓸게요. 화면이 잘 보이는 데다가. 네. 우와. 칠러. 팔러 하면서 여기 두 개를 다 쓰는 게 약간 굉장히 번잡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용자가 관용적으로 사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요거를 생략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 안 쓰고 워츠 팔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냥 원래 워츠 팔러하고 원래 워츠러 팔러였는데 중간에 워츠러 팔러 할 때 이러를 그냥 생략하고 워츠 팔러 한 거랑 결국은 같아지는 모양새가 같아지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어를 문법으로 설명하면서 이 러가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거 딱 그 뭐지 중국어 언어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이 러를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분분하게 된 겁니다. 이 러가 과연 과거의 어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러 중에 상태 변화냐 완료냐 뭐냐 이 러가 뭐냐 그거 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실제 언어 사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 일일이 그렇게 분석하면서 뭘 해. 그냥 what you file 하면은 간단하게 밥 먹었다. 로 그냥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모두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 다 한없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맹 문장의 끝에 러가 붙으면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오히려 쉽다는 얘기죠. 네. 월출러, 판러는 뭐다, 뒤에는 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에 러가 오면 그 문장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네, 하다. 자, 그렇게 해서 러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는 그 러가 없어도 그 뭐지? 아주 광범위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말을 사용하면 그 문장은 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광범위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에는 예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치엔이라고 하는 요 말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지으면서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 거니까 일단 요거 네, 문장을 연습을 살짝 하고 가실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什么什么 이게 왜 네, 형광펜이 사라지고 왜 그렇지? 여기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여기 이 什么什么 해가지고 뭐뭐 하자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요거 문장 일단 연습을 하실게요.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살짝 키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시간만 나면 그녀를 만나러 간다. 그는 시간만 나면 그를 만나러 간다. 해보겠습니다. 他一有空就去见他. 시작. 他有空就去一有空就去.见他. 그렇죠. 예, 很好. 예, 잘하셨어요. 他一有空就去见他. 예, 很好. 그녀는 시간만 나면 그녀를 보러 간다. 예, 很好. 네, 그래서 이지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 김에 이거 지금 제가 복습하는데 복습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걸 안 알려드렸네요. 굉장히 유용하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요거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꼭 반드시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는 거에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말을 하는 것 중에 요 이지오를 사용해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네. 이거 옛날에 코미디언이 한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一看就知道.一看就知道. 보자마자 곧 안다죠. 보자마자 곧 안다. 그래서 옛날에 예, 우리 피어 통치에도 아시나요? 척
보면 M입니다. 이거 아, 예, 옛날에 예, 척 보면 M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칸지오知道. 예, 딱 보면 안다. 한 번만 봐도 곧 금방 알아차린다. 이칸지오 知道. 아유, 그거 쉽지 않한테는 껌이지. 아유, 그냥 한 번만 봐도 알아. 이칸지오 知道.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 我 이칸지오 知道 타. 예. 난 걔를 한 번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어. 예. 뭐 이런 거.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아, 난 한 번만 보면 다 알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딱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유사 버전으로 이칸 대신에 이팅도 있어요. 네. 이팅 只有知道. 네.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안다. 네. 무슨 일인지 아예 딱 들으면 다 알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팅 只有知道. 예, 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많이 쓰겠죠. 예, 약간 이제 약간 농담처럼 약간 잘난 척하면 이칸 只有 와, 야, 나 말이지. 나란 사람은 나는 이칸 只有知道. 예, 아유 한 번 보면 다 알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딱 쓸 수 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비에 단시. 我 이칸 只有知道. 예,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그거 한 번만 봐도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 수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딱 쓸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많이 나와요. 이칸 只有知道. 이팅 只有知道. 예. 그리고 뭐 내가 아까 그 한 번 보자마자 내가 금방 알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 이게 듣자마자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 그 걔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유, 걔가 나한테 얘기를 하자마자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팅 只有知道. 이 듣자마자 걔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혹은 걔가 우리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을 하려고 했는지, 걔의 의도가 뭔지 내가 한번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지 뭐야. 이팅 只有知道. 네, 他说 이렇게 되죠. 이팅 只有知道. 他说. 예, 걔가 말하는 걸 내가 한 번에 알아차렸어.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 什么什么就什么什么 요 표현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같이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첫 번은 M입니다. 해보실게요. 一看就知道. 시작. 一看就知道 네, 到 예, 一看就知道. 네, 很好. 예, 그 다음에 한 번만 들어도 알아요. 예, 딱 듣자마자 제가 알아요. 자, 들어볼게요. 一听就知道. 시작. 一听就知道 그렇죠. 예, 很好. 예, 이두 개는 이 什么什么就什么什么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예, 꼭 알아두세요. 예, 很好. 예, 그 다음에 그 뭐지?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단어의 그 겨울방학, 한지아 같은 게 寒假 한지아, 寒假 한지아. 예, 寒假 그 다음에 여름방학, 暑假. 暑假 예, 요거요. 暑假. 예,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什么什么지우什么什么랑 비슷한 걸로 러지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러. 그래서 요거는 어떻다고요? 什么什么러라고 됐어요. 이 什么什么가 아니라 什么什么러. 그럴 때 이 什么什么란 말이 뭐다? 동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사 지우 什么什么. 근데 이 러는 동사 러. 그 다음에 什么什么지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나오는 건데, 자,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책을 보고 나면 곧바로 그 다음에는 잠을 자러 간다. 네, 이 의미였죠.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看了书就睡觉. 시작. 看了书就睡觉 예, 워는 그냥 뺐어요.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꼭 뭐 워를 꼭 안 하고 그냥 看了书就睡觉. 네, 그렇게 되겠죠. 요거랑 이를 만약에 똑같은 걸로 쓴다면 이는 칸 앞에 쓰겠죠. 네, 똑같은 말이니까 요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그렇게 책을 한 권을 혹은 책을 읽고 나면 바로 자러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예, 적응을 못하고 왜 이렇게 책만 보면 졸리는지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一看书就睡觉. 시작. 一看书就睡觉 예, 很好. 네, 요거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지? 그 예전에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치엔이라고 하는 표현, 이치엔, 네, 요 이치엔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치엔我家很穷. 시작.
以前我家很穷. 예, 很好.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치엔 하면 옛날에는 뭐 이랬다, 예전에는 이랬다. 예, 뭐 이런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很好. 그 다음에 그 이치엔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그거랑 같이 쓰이는 표현 중에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아주 옛날에라고 하는 옛날에 오래전에 라는 표현으로 헌지오 이치엔이라는 이 표현도 많이 쓴다 그랬죠. 예, 요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 네 글자만 읽어볼게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옛날에 자 해보겠습니다. 헌지오 이치엔 시작. 很久以前. 예, 헌하고 예, 헌지오 이치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헌하고 지오가 삼성이었지만 뒤에 있는 이치엔의 이 때문에 2, 3, 2로 바뀌어요. 헌지오 이치엔, 헌지오 이치엔.好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경험해 봤다, 해 봤다 라고 하는 이 구어가 있었죠. 네. 자, 여기 간단하게 동사 뒤에 붙여서 해 봤다가 되겠죠. 중국에 가봤다. 같이 보겠습니다. 我去过中国 시작. 我去过中国. 我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모든 걸 연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었죠. 취, 가다. 그 다음에 오다, lie. 그 다음에 뭐 보다, 칸. 그 다음에 듣다, 팅. 그 다음에 뭐 먹다, 吃, 마시다, 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다 다꼬를 붙여보세요. 취고, 가봤다. 라이고, 와봤다. 그 다음에 吃过, 먹어봤다. 喝过, 마셔봤다. 그다음에 看过, 본 적 있다. 听过, 들어본 적 있다. 예, 그런 거에 다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学过, 배워본 적 있다. 예, 很好.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예, 그거에 대한 거를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나머지 이 두 개의 문장 마저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 나머지 두 개의 문장 마저 해보실게요. 听过 들어본 적 있다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 인외 이거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외라고 명확하게 한글 발음 니은 받침 발음 명확한 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잉에 가깝게 인외 예 약간 이게 약간 뭉개듯이 해주셔야 돼요. 인외 예 인외 하셔가지고 자, 그럼 그녀는 중국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치도 이도. 他听过中国音乐. 시작. 他听过中国音乐. 인외. 그렇죠. 예, 잘했어요. 예, 很好. 예. 내가 발음을 이렇게 해야지 중국 사람들이 할 때도 인외 하면은 그게 들려요. 예, 很好. 자, 그 다음에 먹어본 적 있다? 방금 전에 吃过 했었죠? 吃过. 그 뭐다? 泡菜. 예, 泡菜.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他们吃过泡菜. 시작. 他们他吃过 吃过 泡菜. 泡菜. 그렇죠. 예, 泡菜. 예. 파오의 이 파오차이 할 때 이 파오가 뭐라고요? 물에 푹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어. 물에 푹 담그다. 물에 푹 담궈서 그 우려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오차, 허차의 차. 그래서 파오차 이런 뭐다? 차를 우려내다. 파오차, 차를 우려내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 개를 써가지고 한 다음에 쓰면 여기에 예, 그 뭐지 영어의 오형식 문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我给你泡茶 그러면은 제가 차를 우려드릴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차를 우려드릴게요. 그 말은 차를 대접하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차를 대접하겠다는 의미를 할 때 라이마 라이라 뭐 오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 3시쯤에 오신다더니 오셨네요 뭐 그런 다음에 징주아 이렇게 하고 나서 我给你泡茶 네 제가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아니 차 한 잔 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딱 쓸 수 있어요. 파오차 그래가지고 요 파오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그 음식 요리를 의미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야채 할 때도 차이를 쓰기 때문에 슈차이 할 때도 차이를 쓰기 때문에 이 야채를 물에
소금물에 푹 담근 거. 그래서 파오차이라고 쓴다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놈의 예, 김치 논쟁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예.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국인들도 김치가 한국 음식인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다 잘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기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분들이 연변 쪽에 모여 살다가 거기에 편입돼 가지고 지금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대 중국에 그 동부가 이쪽 위쪽에 그 연변 쪽에 그 한국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 조선족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현재 국가에서 55개 민족 중에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선족의 문화도 중국의 문화의 일부다.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떠드는 거죠. 예. 근데 말이 예,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확장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유사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다르고요. 저기 뭐지?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의 이 문화와 이게 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0년대 후반에 제가 중국 갔을 때에도 그 파오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중국인들도 팔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파는 그분들도 누구였냐면 조선족이었어요. 그때도. 파오차이에서 파는 분들이 마트에다가 내다 파는 사람들도 파오차이라고 해서 내다 판 사람들이 조선족 분들이었고요. 그 조선족 분들이 마트에서 내다 팔고 있는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파오차이가 뭐였냐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백김치. 고춧가루 안 들어가고요. 젓갈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소금에다 그냥 절여가지고 염장 처리한 말하자면 절인 배추예요. 그래서 파우차이라고 해서 그 뭐지 시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나와서 그 파는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해가지고 그 우리 그 조선 쪽 언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학생 위주의 이렇게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장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파우차이라고 파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후반만 해도 중국하고 수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중국하고 수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식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찾게 되면은 그나마 비슷한 걸로 찾는 것 중에 그 파우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백김치처럼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이 뭐지? 공장식으로 이렇게 김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그 우리나라 그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노동자가 필요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막 그 뭐지? 김치 공장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 막 참 그렇습니다. 그냥 다시 한 저는 공장 나올 때 네. 망할 줄 알았어요. 네. 그 생수 나올 때도 물 있잖아요. 네네네.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음, 아유,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뭔가 공장을 시작했다? 아, 그럼 그냥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뭔가. 그런 건 있죠. 이게 뭔가 어머니 세대부터 이렇게, 이게 보통 원래 있던 사람들의 약간의 살짝 거부감이, 그래도 얘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인데 저걸 공장식으로 한다고? 저걸 믿고 먹을 수 있나? 막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예, 사람들은 적응에 그거라서, 예. 아니 요즘 보세요. 제가 요즘에 제일 그 뭐지? 그 미술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제 나이 또래나 그런 저보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연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알룰로스라는 얘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로 뭐 그 설탕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옛날에 퐁퐁이 주방 세제 퐁퐁이 몸에 안 좋다고 막 그 뭐지 몸에 좋은 걸로 뭐 바꾼다고 무슨 과탄산 뭐, 음, 뭐 소다 막 섞어가지고 쓰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기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매번 시기마다 사람들에게 아 요거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게 좋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보면 어딘가에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해 저기 팔려고 뭔가 상품을 만든 회사가 있구나. 그 느낌이 확 드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 김치도 뭐 예. 김치도 네, 어느샌가 저희 식탁에 올라오는 게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김치를 해 먹긴 하는데 솔직히 예.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래 진짜 이 가격 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서 이렇게 먹을 거였으면 사 먹는 게 편하긴 하겠다. 뭐 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식에 하여튼 재주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네. 네. 김치 공장이 잘 나가가지고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피어 동시에 다른 새로운 예, 블루오션을 찾아보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이 꾸어를 이제 그래서 뭐뭐 해봤다라고 하는 이 꾸어를 가지고 이제 요 꾸어에 이제 부정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 꾸어의 부정문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러의 부정문은 메일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꾸어도 똑같이 부정문을 쓸 때는 메일을 쓴다 그랬어요. 다만 주의사항은 러의 부정문은 메일을 쓰는 순간 러는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뭐吃饭了吗? 吃饭了吗?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그러면 我没吃만 하면 되죠. 뒤에 러를 안 붙이죠. 我没吃. 그래서 러를 같이 쓰지 않아요. 러하고 메이는 같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꾸어는 어떻다? 여기 제목에 떡하니 나와 있죠. 네. 원래 我 그다음에 去过中国라고 하는 말에 부정을 쓸 때 메일을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면서 꾸어가 사라지지 않았죠.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꾸어는 부정문 쓸 때 앞에 메일을 추가해서 쓰면서 꾸어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사용합니다. 네, 요게 주의사항이죠. 네. 그리고 원래 이 메이도 사실은 메이가 아니라 정확히는 메이오라고 썼었는데 그게 너무 기니까 언어 사용자들이 메이오취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그냥 기니까 그냥 메이취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 요즘 줄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줄임말 많아요. 중국 사람들도 줄임말 많고 갑자기 중국 줄임말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지금 또 까먹었네요. 하여튼 기억력이 왜 이렇게 휘발이 되는지. 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그 줄임말 중에는 느조? 느조? 들어보셨어요? 느조? 대체 이걸 네? 중국말이에요? 아니요. 중국말? 한국말로. 아, 너무 좋다? 너무 저희 세대세요. 네. 아, 그래? 네. 딱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딱 저희 저희가 지금 딱 우리 페어 동시에 고 나이 되신 그 연예인 분인가 그분도 대답을 딱 비슷하게 하셨어요. 전 선생님이 맞춰서 해드린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래요. 아, 아니 이거를 왜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줄이네요. 네. 네. 근데 왜 줄이는지 모르겠는데를 잘 생각해 보면 말로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줄일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메시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확실히 소통의 수단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하는 대화보다는 문자로 집에서도 집에서도 가족끼리 같은 거실에 앉아가지고도 문자로 한대잖아요. 네, 귀찮으니까.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게 약간 하나의 이 뭐랄까 하여튼 사회 현상의 흐름의 반영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 예, 아무튼 네. 예, 뭐 저희끼리 뭐 예, 저희 그 단체 저희 중국어 단톡방에서는 느조는 느무조화로 할 수도 있죠. 네. 저희끼리 예 남들은 뭐 우리끼리 예, 너무 좋아 늦어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 很好 해가지고 예 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메이오에서 요를 줄여버리고 그냥 메이취, 메이츠, 메이칸
근데 이게 원래는 没有去,没有吃,没有看 이었다는 거죠. 네,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제 말을 좀 줄여서 사용하는 게 결국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생활에서는 没有를 다 쓸 때도 있고 그냥 没만 쓸 때도 있고 그냥 그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随便,随便 예, 마음대로 가는 대로 편한 대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随便 아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문장들이 전부 이제 앞에 있던 그 문장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전부 긍정문을 여기 앞에다가 메이를 붙이거나 메이오를 붙여가지고 부정문으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我去过中国 그다음에 我喝过龙井茶 그다음에 他谈过恋爱 그다음에 他见过他们 그다음에 他们看过这本书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의 전부 앞에다가 may 또는 may요를 붙였죠. 네, 자, 그럼 이제 요 표현들이 입에 딱 익어야 되니까 문장을 쭉 한번 이제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제가 네, 아이고 들려드릴게요. 귀로 먼저 들어보세요. 7번 pause 패턴 42我没有去过中国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我没有去过中国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我没有喝过龙井茶 나는 용정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他没有谈过恋爱 그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他没有见过他们 그녀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他们没有看过这本书 그들은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스텝 1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씩 자 이제 귀에도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입으로도 연습을 하면서 입에도 붙여볼게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我没有去过中国. 시작. 我没有去过中国. 中国 예, 很好. 자, 没有에서 요를 빼고 해볼게요.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我没去过中国. 시작. 我没去过中国 그죠? 예, 很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요 용정차, 롱징차. 요거를 먼저 발음을 연습해 보실까요? 자, 龙井茶 롱징차, 롱징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龙井茶 예, 롱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롱 올라갔다가 징차 하셔야 돼요. 롱징차 시작. 龙井茶 예, 그렇죠. 롱징차, 롱징차, 롱징차.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나는 용정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我没有喝过龙井茶. 시작. 我没有喝过 롱, 龙井茶 예, 很好. 자, 메이오 대신에 메이만 써볼게요. 我没喝过龙井茶. 시작. 我没没喝喝过过龙龙井井茶茶. 예,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메이만 쓰는 게 발음이 조금 더 산뜻해지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연애를 하다 단리에날, 단리에날, 단리에날. 그래서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할 담자를 쓰죠. 단리에날 연애를 하다 할 때 이 말할 담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본 적이다. 단골레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붙여서 해볼게요. 그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서리예요. 자, 해볼게요. 他没有谈过恋爱. 시작. 他没有谈过 没有谈过恋爱. 恋爱 네, 그렇죠. 예. 谈过恋爱. 예. 过恋爱 谈恋爱.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다는 찌엔이니까 찌엔고 누구 사람 찌엔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他没有见过他们. 시작. 他没没有见见过他.过他们. 예, 그렇죠. 이게 很好. 자, 선생님, 그러면 찌민이 뭐였지? 찌민? 찌민. 见面. 찌민. 아, 见面. 네. 이 见面도 만나다예요. 见面도. 요게 기본적으로는 요게 만나다의 의미가 돼요. 见面. 네. 네, 맞아요. 见面. 예. 그럼 이게 원리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중국어에 그런 문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예전에 제가 한자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学习를 볼까요? 学习. 예, 그러면 学习라고 하면 이게 공부하다죠. 근데 学习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해서 我学习汉语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我学汉语라고도 쓰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로 이어져 있는 말 중에 배 한 글자, 요 동사 부분만 띄어서 쓰는 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가만히 잘 보면은 대부분 요 뭐지? 동사하고 목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하고 목적어가 두 개가 만나서 그냥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을 합니다. 学习, 见面, 그다음에 뭐 吃饭도 마찬가지죠. 吃饭, 밥 먹다. 밥 먹다를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吃饭 할 때 吃가 먹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 앞쪽에 있는 동사만 따로 띄어서 얘네만 혼자 단독으로도 동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见过 할 때 요게 见面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지만 면을 떼버리고 그냥 见过 하고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본격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오니까 면을 쓰지 않고 그냥 见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见面 예,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문득 见面 한 다음에 여기다가 회의 할 때 이 회의 아시죠? 카이会 할 때 뭐 회의를 열다 할 때 그 회의. 그래서 见面会 할 때 이 회의. 이 회가 모일 회자거든요. 그래서 见面会 그러면 만나는 모임이잖아요. 만나는 모임.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팬미팅. 네. 见面会. 예. 꼭 뭐 이렇게 무슨 뭐 연예인 팬미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뭐 은사님하고 우리 그 옛날 제자들이 다 같이 만나는 모임, 见面会 뭐 이런 거 할 수도 예, 예. 있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요즘엔 하여튼 요걸 많이 쓰는 게 보통 그런 팬미팅 같은 그런 것을 때 见面会 뭐 이러고 나와요. 예. 기사 같은 거에 보면은 뭐 예. 무슨 연유엔 뭐 배우 누구누구 씨가 뭐 카일러 见面会 예,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见面이 만나다, 만나다 혹은 만남 이런 의미도 되죠. 만남, 미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见 맞아요. 见面.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他没有见过他们. 자, 그래서 没有를 썼었는데 요를 빼버릴게요. 자, 만난 적이 없다. 해보겠습니다. 요 빼버리고 他没见过他们. 시작. 他没见没见过过他们.他们. 네, 그렇죠. 이게 허허.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나 본 적 없는데? 我没见过. 我没见过. 이렇게 쓰면 되겠죠. 我没有见过 하셔도 돼요. 没有见过. 요 쓰셔도 되는데 안 쓰고 그냥 没见过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에 있어서 일상의 회화에서 내가 대답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할 때는 그냥 没有만 쓰셔도 돼요. 네. 너 중국 가봤니? 你去过中国吗?你去过中国吗? 중국 가봤니? 我没有去过.我没去过中国. 이렇게 다 대답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没有 요것만 하셔도 돼요. 네. 아니요, 없어요. 没有. 부정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 책, 这本书, 이 책. 이와 책 사이에 하나, 둘, 셋, 셋은 개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 권의 책, 这本书, 이 책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他们没有看这本书. 시작. 他们他们没没有有看看过这这本书， 네, 这本书。 구어를 빼먹었네요. 네, 对不起. 他们没有看过这本书. 예, 对不起. 没有 예, 看过 맞아요. 这本书。他们没有看过这本书. 예. 그 다음에 没有에서 요를 빼버릴게요. 他们没看过这本书. 시작. 他们没看没过看过这本书，这本书。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我没看过这部电影.我没看过这部电影.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我没有看过这部电影. 요거? 这部电影 예. 그 이这本书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슈가 아니라 띠에닝이니까 띠에닝은 두 글자니까 띠에닝을 쓰시고 아이, 대체. 띠에닝을 쓰시고 그 앞에 개사가 뿌가 들어가요. 영어에 한 편, 두 편, 세 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걸 뿌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쩌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영화라는 되겠죠. 这部电影. 예, 很好. 네.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맞춰보세요. 我没来过这里.我没来过这里.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以前我没来过这里.以前我没有来过这里. 이전에? 그렇죠. 예.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예. 전에 그치.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我以前我没来过这里.以前我没有来过这里. 예. 뭐 이런 거 할 때 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很好. 네. 我没见过他,我没见过你,我没见过他们. 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너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다 以前 붙이셔도 돼요. 예, 很好. 자, 그래서 꾸어는 부정을 쓸 때 앞에 메이하고 같이 쓴다. 메이 또는 다 쓰면은 그냥 메이오까지. 그래서 메이오, 什么什么过, 메이, 什么什么过 하면은 해본 적이 없다.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예, 很好.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그 꾸어를 가지고 해본 적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도 앞에서 우리가 러를 사용하는 게 저기 러, 什么什么 와 같이 관용적으로 어울려서 쓰는 표현으로 굉장히 둘이 짝을 이루거나 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꾸어도 관용적으로 쓰는 수거로 쓰는 것처럼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본 적 있다는 어떤 경험이 되니까 나도 전에 나도 한참 전에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일찍이. 예전에 뭐 이러면 이치엔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알려드린 그 단어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치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셔도 되고 정징이라고 해서 정징 그래서 이게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일찍이 요 단어를 먼저 발음을 해보실까요? 정징 정진. 예, 둘 다 혀를 마는 발음은 없어요. 정하고 이렇게 혀를 차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정징 해가지고 정징.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정징 그 다음에 什么什么过 정징 什么什么过 따라해보세요. 정징 什么什么过 정진, 什么什么过. 예, 그러면 그 什么什么 뒤에 이제 什么什么안에 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정징 见过 일찍이 만난 적이 있다. 정징 看过 정징 吃过 정징 去过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겠죠. 네, 이거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예문이 있어요. 자, 이 예문을 먼저 여기 화면으로 조금 키운 거를 되지? 네, 들려드릴게요.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스텝 1. 패턴 집중 훈련. 그는 일찍이 서울에 와본 적이 있어.
他曾经来过首尔。 나는 일찍이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어. 我曾经去过西班牙。 우리는 일찍이 영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 我们曾经学过英语。 그들은 일찍이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 他们曾经听过那首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 정징 来过, 정징 去过, 정징 学过, 정징 听过 해서 정징 什么什么过 써가지고 일찍이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됐죠. 네. 아, 나 아주 왕년에는 요거 해본 적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뭐 그런 거 해봤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때 정징 什么过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来首尔했죠. 그러면 서울에 왔다. 내가 来过首尔 그러면 서울에 와봤다. 서울에 와본 적 있다. 경험을 나타내죠.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는 일찍이 서울에 와본 적이 있다. 이지도이도 타 정징 来过首尔 시작. 타 청진, 음, 라이코, 워. 셔월, 그렇죠. 首尔 셔월. 도 삼성, 얼도 삼성인데 그래서 앞에가 이성으로 해서 首尔 타 정징 来过首尔 그러면 요거 무슨 말이죠? 我曾经来过首尔医疗院我曾经来过首尔医疗院 서울에 와본 적이 그렇죠. 예, 예. 일찍이 옛날에 일찍이 저 서울에 와본 적 있어요. 我妈妈以前我妈妈很疼 선생님 그 일찍이 말고 오래전에 뭐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조금 쓰임이 달라요. 그 오래전에를 쓸 수도 있어요. 很久以前 예, 很久以前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표현이 너무 어려운 일찍이 서울에 와본 적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약간 한자의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는 약간 예스러운 표현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찍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냥 구어처럼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왕년에 내가 뭐 해본 적 있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일 때도 쓰거든요. 그냥 아이고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는 내가 한참 때는 뭐 그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징의 느낌이 방금 전에 헌지오 이치엔하고 살짝 틀린 게 헌지오 이치엔이란 말은 헌지오, 하오지오, 무지엔 할 때 헌지오 할 때 그 지오잖아요. 이치엔도 예전이란 표현이고 우리가 아주 시간적으로 예전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했었다라고 하는 뭐 1995년도에 이거를 내가 했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할 때는 건지오 이치엔이 될 수 있겠지만 정징이라는 거는 딱히 지정된 시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정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정징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말 속에는 정이라는 게 일찍이라고 하는 이 의미만 있을 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냐면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변화가 있을 때 그 전과 지금의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을 때 옛날에는 내가 이거 잘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일 때도 쓸 수 있고 예전에는 그거 해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일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건지오이 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서 꾸어랑 사용해서 호응해서 쓰기는 해요. 그런데 빈도수로 보면 정징을 훨씬 같이 어울려서 쓰는 빈도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시간적으로 그렇게 쓰는 표현으로 쓸 때는 꼭 꾸어가 아니라도 러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하고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같이 호응하는 말을 사용해서 안 써도 되는데 정쟁이라는 단어는 꾸어하고 굉장히 호응이 잘 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여튼 우리가 한글로 여기 해석을 하면은 일찍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약간 좀 되게 문어체적이다 뭐 이렇게
뭔가 말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표현이 이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한테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정진구, 네, 요거는 알아두세요. 네. 저는 내가 해봤었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때는 내가 한때는 했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한때는 예전에는 이란 느낌일 때는 이치엔, 그다음에 아주 오래전에는 뭐뭐 했었다. 뭐 이러면 헌지오 이치엔 이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유, 한때는 와인에 미쳐가지고 엄청 와인 마시러 다녔지. 뭐 이런 거 한다거나, 막, 한때는 내가 춤 좀 추러 다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럴 때는 정징이라는 단어랑 쓰는 게 훨씬 맛이 살아요. 네. 네. 그래서, 아유, 내가 젊을 때는 여행을 여기 다녀가지고, 아이고, 전에 여기 서울도 와봤지. 뭐, 정징 라이거 쇼월. 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나왔네요. 네. 가본 적이 있어. 이런 표현으로 나왔네요. 취고 시바냐. 그래서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어. 자, 我曾经去过西班牙. 시작. 我曾经曾经去过西班牙. 예, 很好. 이렇게 되겠죠? 네, 很好. 그러면은 이 뭐지? 취고 시바냐면 가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표현이랑 그걸 살짝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스페인을 만약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저를 만난 피아오 통쉐가 스페인 다녀오셨어요? 스페인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취고 시바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험을 물어보는 거니까. 스페인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취 시반이 알라마 러를 써요. 취 시반이 알라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어에서는 갔다 왔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네. 왕복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취 시반이 알라마 이렇게 하면 스페인 갔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갔냐라는 표현으로 물어본 건데 지금 대화를 나누는 너는 이 자리에 있으니 작년에 작년에 니 취 시반이 알라마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 자체가 작년에 스페인 갔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 이거 자체가 갔다 왔니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왔냐라고 할 때 이제 러를 보통 붙여서 얘기합니다. 꾸어로 묻히는 거는 경험을 물어보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취 시반이 알라마 이렇게 합니다. 살짝 요거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영어를 일찍 배워본 적이 있어. 네. 배우다 学英语. 배워본 적 있다. 学过英语.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曾经学过英语. 시작. 我们曾经学过英语. 예, 很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예전에 영어 좀 한창 때 조금 배워본 적 있어요. 한창 영어 좀 해보겠다고 배워본 적 있어요. 근데 몇 년 놨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정진 쉬고英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중국어를 일찍이 배워본 적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래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죠? 최근에. 네네네네. 예, 예. 저도 중국어 배운 적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딱 쓰시면 딱 좋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표현에도 나오지만 이 책, 这本书, 이 영화, 这部电影 하는 것처럼 그 노래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노래할 때 나 한 다음에 노래 거 요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그 한 곡의 노래. 그래서 세는 거엔 개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这本书 한 번 들어가고 这部电影 하면서 뿌 들어가듯이 那歌 사이에 那首歌 해서 show가 들어가는데 이 show가 이게 노래를 세는 개사거든요. 어디서 나왔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 한 수를 짓다. 우리 옛날에 시 한 수를 짓다 라고 하면 시를 세는 단위가 한 수, 두 수, 수잖아요. 그래서 시 한 수 짓다 할 때 이 수가 이 수예요. 머리 숫자. 시 한 수를 짓다. 예. 그것도 또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이 시 짓는 거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사행시 뭐 이런 거 짓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원결의로 사행시 지어봐 뭐 이렇게 하면 도 그러면 뭐, 뭐 도둑이 들어왔네 뭐 생각이 안 나. 아, 이런 건 예, 순발력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시 지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을 띄워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운을 딱 띄우면은 그 운에 맞춰가지고 그 운이 들어가 있는 리듬감이 살아있는 비슷한 운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를 짓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단어를 띄우고 거기에 맞춰서 짓는 행위. 그러니까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수가 원래 머리 숫자거든요. 머리 숫자. 수령할 때 숫자. 두목님 할 때 그 숫자. 머리 숫자. 그래서 요 하여튼 그게 기원을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요런 느낌이 예, 저는 이게 적성이 확실히 그래서 아 내가 그 뭐지 마무리를 잘 짓지는 못했지만 약간 공부하는 약간 그 약간 성향이 있다는 게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기원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那首歌 해서 노래를 세는 거는 머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무튼 자, 那首歌 네, 한 곡의 노래. 그 한 곡의 노래. 이 노래 하면은 这首歌가 되겠죠. 这首歌 그 노래. 那首歌 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전에는 결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 네, 뭐 이런 거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게요. 他们曾经听过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들어본 적이 있다. 네, 띠리치. 他们曾经听过那首歌 시작. 他们他们曾经曾经听过那听首歌， 예, 那首歌。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어, 我曾经看过这本书，我曾经看过这本书。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我曾经看过这本书。 책을 본 적이 그렇죠. 예, 있냐? 그렇죠. 본 적이 있다. 이거죠. 예. 또 하나 해볼까요? 我曾经见过那个人。我曾经见过那个人。 그 사람 본 적이 그렇죠. 있어? 정답이다. 예, 그렇죠. 나 그 사람 만난 적 있어. 예. 나 그 사람 만난 적 있어. 我曾经见过那个人. 예, 그렇죠. 예. 你曾经见过这个人. 그러면 너 이 사람 만난 적 있어. 뭐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겠죠. 네, 好的. 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네. 曾经什么什么过 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 그다음에 뭐 이 노래 이 책, 그다음에 그 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전부 다 나, 쩌를 쓴 다음에 그 수를 세는 그, 뿌, 번 같은 타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세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사물을 쓴다는 거. 예, 그거 약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대화가 살짝 나와 있는데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어서 들어보세요. 스텝 2. 미니 회화 연습. 你认识他吗？我曾经见过他。他是什么样的人？ 네, 여기 좋은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걸 들려드렸는데, 자, 누군가, 너 저 사람 아니?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다라고 하면 중국어로 생각나는 건 知道, 알다. 요거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다의 그 知道는 영어로 얘기하면 know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know이기 때문에 知道는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면을 트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인지를 한다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는 知道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认识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우리 언제 사용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상황일 때 认识你很高兴 이거 썼잖아요. 예.
认识你很高兴我认识你很高兴당신을 인식해서 매우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표현으로 我认识你很高兴 요거 썼었죠. 그거랑 비슷한 걸로 또 하나 썼던 게 我见到你 요것도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에는 见到你도 있어요. 我见到你很高兴 요거 쓰시면 돼요. 요것도 만나서 반갑습니다요. 그래서 해석적으로 보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사실 见到你가 좀 더 가깝죠. 我见到你很高兴 이게 훨씬 더 오히려 해석에는 직역에 더 가깝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신을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 인지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인식해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很熟悉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에 잘 적응해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처음 인지하거나 막 지금 조금 아는 정도의 단계일 때 요 표현, 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认识, 인식하다. 예. 방금 좀 알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쓸 때 너 그 사람 아니? 라고 물어보는 요 표현이 너 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물어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일도 너 이 분야를 알아? 你认识这件事儿你认识这件事儿吗这件事 이 일, 这件事 너 이 일 알아? 네가 이 일을 좀 알아? 뭐 이런 느낌을 할 때도 씁니다. 하여튼 일단은 여기 있는 것만 먼저 요거 일상 대화에서도 좀 쓰니까요. 너 그분 알아? 너 그 사람 알아? 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你认识他吗? 시작. 你 이 认识他 표현이 타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 쉽게요. 요 니런슈 타마에서 타 대신에 요걸 쓰면은 상대방 그 대상이 여성의 성별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바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이 니런슈 타마 할 때 이 타를 요 대신에 이 타를 쓰면은 이 타는 사물을 지칭하는 타죠. 그러니까 니런슈 타마 하면 요 사물이 되니까 일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거를 너 이거 좀 알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이 물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이 건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이 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이거를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그냥 이 타를 사용해야 되겠죠. 니认识他吗? 네. 이거 알고 있었어? 네. 여기 되겠습니다. 요 단어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네. 그랬더니 여기 답이 이거였어요. 你认识他吗? 라고 물어봤더니 정징꾸어를 썼어요. 네. 일찍이 뵌 적이 있어요. 네. 일찍이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중국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직위가 높거나 연장자인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해석할 때 해석적으로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되고요. 그냥 동년배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뭐 기타 그냥 편하게 말하는 사람 때는 본 적 있어. 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자,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뵌 적이 있어요. 네, 다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我曾经见过他. 시작. 我曾经见过见过他.他. 예, 그럼 나 예전에 그분 뵌 적 있어. 나 한때 그분 만난 적 있어. 네, 그거 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를 위한 제가 빌드업이었죠. 요 문장은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이란 느낌으로 어떤 사람이니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성격에 어떠한 성향에 뭐 이런 어떠한 양상에 뭐 이런 거 쓸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요 단어를 써요. 요거. 네. 요거 발음해 보실까요? 什么样? 해보세요. 什么样? 什么样? 네. 什么样? 자, 예.
요거랑 이거랑 그거랑 구분하시면 돼요.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할 때는 점 모양을 쓰죠. 네. 요거는 how로 물어본 거예요. 예. 날씨가 어떻습니까? 怎么样? 날씨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요거 물어본 거고요. 什么样이라고 물어본 거는 what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 무슨 모양의, 그 양상의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볼 때는 天气怎么样이라고 물어보는데 태풍이 와요. 네, 台风来了,台风会来,台风要来. 예, 태풍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那个台风什么样的?那个台风什么样的台风? 예, 그 태풍은 어떤 형태의 태풍이지? 이런 거 물어보면 그 태풍이 뭐 그 뭐지 풍속은 얼마고 그다음에 파급 효과는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면 질문이 什么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怎么样은 감성적이에요. 什么样은 약간 이성적이죠. 怎么样할 때는 좋다 나쁘다, 덥다 춥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什么样이라는 거는 약간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어쨌든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 걔는 이런 거에서는 뭐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쓸 수 있고 아 걔는 좀 화를 좀 잘 내는 성향이 있는데 대신에 그 말을 속 시원히 잘해 뭐 이런 느낌으로 할 때 하여튼 그런 거예요. 什么样 어떤 사람이니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로. 네, 요거 알아두세요. 자, 요 표현 자 어떤 什么样 해가지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질문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他是什么样的人 시작. 他是他什么样的人?什么样的人? 예, 예, 예. 그래서 이 런을 빼버릴게요. 왜냐면 什么样的 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什么样的什么样的电影 해도 돼요. 그건 어떤 영화니? 이런 걸로 물어본 거예요. 什么样的 什么样的菜 어떤 요리니?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什么样的菜 이렇게 물어보면 好吃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를 그 이상을 더 넘어서서 재료는 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그 매운맛이 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뒤에 대답이 그런 대답이 오는 게 什么样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해석할 때, 네. 뭐, 어떤 영화니라고 물으셨지만, 영어가 어떠니라고 똑같은 건가요? 이게? 물어볼 때? 영화가 어떠니 그러면 电影怎么样이 들어가겠죠? 怎么样? 예, 근데 어떤 영화니 그러면은 什么样的电影? 그때는 什么예요. 예, 맞아요. 순서가. 예, 맞아요. 예, 순서를 좀 앞쪽에 뒀어요. 여기도 보시면 什么样的가 들어가니까. 예, 예, 什么样的 해가지고 그렇죠. 순서를 기억하면 또 더 쉽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영화, 什么样的电影,什么样的人,什么样的菜,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해석하면 어떤이라고 똑같이 해석이 되지만 쓰임이 좀 다릅니다. 예, 什么样的, 예. 걔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격이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외모 모습이든 아니면 뭐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什么样的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감상 어땠어? 이런 거 물으면 怎么样이 되겠죠. 怎么样? 예. 영화 봤는데 어땠어? 그러면 怎么样?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맞아요. 요건. 근데 한글로 해석하면 다 어떻다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니까 한글로 하면은 해석은 똑같은 걸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쓰임은 답니다. 그래서 예, 什么样的人,什么样的电影,什么样的뭐, 예, 什么样的朋友 뭐 이런 식으로 다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什么样이라는 표현을 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什么样할 때 이 양이라는 게 이게 어떤 양상, 어떤 형태, 정황 뭐 이런 거 할 때 양을 쓰거든요. 什么样할 때, 예, 요 양이 앞으로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니?
他是什么样的人他是什么样的人 네. 뭐 대답은 他是好人他是好人 좋은 사람이야 好你好的好好人 좋은 사람이야 우리말로 하면 호인이야 그죠? 好人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런 걸로 대답을 하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는 좋은 사람이야. 他是好人 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구어적으로는 他 대답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는 사람이 아주 좋아. 他人好他人好 네. 그 사람이 아주 좋아. 他人好 예. 그럴 때 쓰고 그냥 반대로 他是好人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우의 반대 요럴 때 사람이 좋고 나쁘다 할 때 요거 쓰는 예, 요거의 요 반대는 화해가 되겠죠. 나쁘다. 악당이다. 빌런이다. 他是坏人他是坏人 네, 그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他是什么样的人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니. 자, 그리고 요게 나오는 기본적인 표현은 뭐였다고요? 曾经见过他曾经什么什么过 네, 요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꾸어의 반대말은 앞에다가 부정은 메이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게 왜 또 하여튼 이 표현이 그런데 아까 제가 하면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그 일부러 약간 의도적으로 살짝 피했는데 일찍이 그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我曾经没见过他我曾经没见过他 해서 부정문으로 쓰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려면 그것도 써도 되지만 얘도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강조해서 쓰다 보면은 이 표현을 사용 빈도수로 보면 이 표현을 훨씬 많이 또 쓰기 때문에 요거 또 이제 요것도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요건 뭐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여태껏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从来没什么什么过从来没见过 그래서 从来 종래로 여태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여태까지 뭐 해본 적이 없다. 从来没요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요. 요 그렇게 나온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를 대화를 먼저 이 예문의 이 표현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텝 1. 패턴 집중 훈련. 그는 여태껏 사랑을 해본 적이 우리를 없어. 사랑 안 한 他 사람이 从来没爱过 그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어. 他从来没失败过 나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我从来没见过外国人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즐거워 본 적이 없어. 我从来没这样开心过 네. 여기 표현들이 좋은 게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요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체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까 정징처럼 종라이라는 표현이 되게 한자 어적 표현 같이 느껴지셔가지고 약간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태껏이라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를 표현하면서 한국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생활을 하면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여태껏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쓰면서 얼마나 쓰나를 생각해보면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안 쓸 거, 근데 그렇진 않아요. 여태껏이라고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전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표현이야. 난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 본 적이 없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사람은 말이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그런 건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정라이 메이 이렇게 쓰면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도 좀 많이 쓰잖아요. 약간 과장해서 강조하듯이 말하면서 나는 말이야 한 번도 누구를 욕해 본 적이 없어. 我从来没骂过我从来没骂过人 네. 사람을 한 번도 어떤 다른 사람을 욕해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딱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말을 할 때, 나는 커피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 뭐 종라이 메이 허브 카페 이런 데 다 쓸 수 있거든요. 나는 그 홍어회는 너무 그 냄새만 맡아도 질색이 돼서 난 홍어회는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종라이 메이 칠고 이러면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라이 메이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 따라해 보세요. 종라이 메이 什么什么过 시작. 从来从没来没过什么什么什么什么过 예, 그렇죠. 그래서 从来没什么什么过 할 때 什么什么에다 동사를 넣으시면 되겠죠. 从来没 자, 따라해 보세요. 한 번도 여태껏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从来没吃过 시작. 从来没吃过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 从来没看过从来没看过 난 여기는 전혀 한 번도 여태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从来没来过从来没来过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만나본 적 없어. 나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어. 从来没见过从来没见过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예문을 같이 해보실게요. 네. 그는 사랑을 해본 적이 네, 아까도 연애해 본 적이 없다더니 자, 그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나왔는데 일단 여기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他从来没爱过 시작. 他从来没爱过 한 번 더요. 从来没爱过 从来没 연달아서 계속 이성이기 때문에요. 从来没 예, 이성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한 번 더요. 再来一次他从来没爱过 시작. 他从来没爱过 예, 很好. 예. 자, 그러면 요 종라이메이 아이고는요. 요건 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의미가 달라요. 아까 연애해 본 적이 없다를 연애해 봤다, 연애해 본 적이 없다. 메이 당고恋爱 아니, 네不起. 메이 당고 恋爱 해 가지고 단恋爱가 있었잖아요. 단恋爱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고요.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조금 달라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 그럼 대사가 뭐예요? 니 총라이 메이 아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연애는 했겠죠. 둘이 연애는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더 나쁜 거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애를 안 해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사랑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그 말 속에 연애를 안 해봤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본 사람도 메이 아이고인데 연애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메이 아이고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나쁜 남자, 화이난. 나쁜 여자가 될 수 있죠. 예? 나쁜 여자가 네.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너무 또, 네, 제 입장에서, 네, 그렇죠.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그렇죠. 네. 예. 사랑 없이, 아니면, 예. 처음에는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뭐, 예, 바람을 피거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주 전형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예요. 진짜 많이 나와요. 맨날 비 맞으면서, 여자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 뭐, 슈잉,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자꾸, 남자가 뛰어가요. 그럼 여자가 쫓아가면서 얘 찐난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가지고 팔을 막 잡으면은 뒤돌아서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니 총라이메 아이고 와 이렇게 하면서, 예.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 딱 씁니다. 예. 아, 슬프네요, 슬퍼,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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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많이 나오네요. 예. 두 번째 대사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 언제 나오죠? 서브 남자 주인공이, 예. 메인 남자 주인공이 아니고 서브 남자 주인공, 잘 나가는 서브 남자 주인공이 항상 나와가지고 오만하게 얘기하죠. 나는 말이야 실패란 걸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너한테 뺏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드라마 할 때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실패란 말이 나오는데 실패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실패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실패. 펜이 나왔네. 그렇지? 네. 실패. 실패 중국어 발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失败失败失败失败失败失败
예. 그래서 자, 이게 뭐야? 我失败了.我 나 失败. 실패했어. 나 실패했다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예,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제가 뭘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我失败. 예. 그래서 我完全失败了.我完全失败了. 네. 일상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됐어? 完全失败了. 예. 완전 실패, 대실패. 완전 실패했어. 성공 못했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일상에서도 쓰니까 失败 해가지고 자, 요 문장 자체를 읽어볼게요. 그는 여태껏 한 번도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从来没失败过. 시작. 他 타 종라이 매 스파이고. 他从来没失败过. 他从来没失败过.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很好. 네, 好的. 네.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여러분 한번 해석해 주세요. 我从来没失败过做菜.我从来没失败过做菜. 나는 음식 요리하는데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네,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안 쓸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네. 네. 나는 음식 만드는 거를 실패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걸 쓸 때 딱 쓸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我从来没失败过找路. 找路가 길을 찾다거든요. 길 찾는데 실패해본 적이 없어. 이거 왜 이러셔. 카이처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쓸 때 失败라는 말 쓰니까 从来没失败过.从来没失败过. 네. 와.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에 이 표현은 저기 앞에서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 만나봤다, 见过.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이 나왔네요. 外国人. 자, 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외국인을 여태까지 한 번도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我从来没见过外国人. 시작. 我从来没见过外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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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요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거 말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我从来没见过那样的人. 我从来没见过那样的人. 什么样 난 저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네. 네. 什么样的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응용을 해보자면 什么样이 어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那样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这样 이런 사람,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那样的人 하면 저런 사람. 여기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거죠. 저런 사람 뭐 이럴 那样的人我不是那样的人我不是那样的人난 그런 사람 아니야. 딱 그 말이 되죠. 네. 응용이 이렇게 짝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什么样,那样,这样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我从来没见过那样的人我从来没见过这样的人 야, 여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선생님. 예, 약간. 예. 근데 긍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 얘기할 때, 와, 여태까지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아주 한 번 하면 그냥 척척척이야.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좀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형용할 때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양, 저양 요 한마디로 착착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다. 从来没见过. 네. 자, 마지막 문장은 고기 하면서 여기도 좀 쩌양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예. 하여튼 오늘은 묘하게 이 꾸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으로 같이 호응하는 말로 일단 첫 번째는 꾸어의 부정은 메이를 쓰는데 꾸어가 사라지지 않고 메이하고 메이 什么什么 꾸어 같이 쓴다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고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같이 쓰는 표현 일찍이 뭐뭐한 적이 있다 정징 什么什么 꾸어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적이 없다. 从来没什么什么过 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배우셨어요. 요걸 배우시면서 그 어느 결에 저희가 그 배운 표현 중에 어떠한 什么样 그러한 那样 이러한 这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에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문장을 같이 배우면서 这样那样什么样에 대한 표현을 조금 예, 같이 예문을 조금 한두 개 더 같이 우리 연습 좀 하고 지나가실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해본 적이 있다. 过 기억하시고 해본 적이 없다. 没见过 만나본 적이 없다. 일찍이 만난 적이 있다. 曾经见过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다. 从来没见过 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很好. 자, 그래서 여기 주말에도 이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작할 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휴강, 딩커. 네. 다음 주엔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10월 8일 날에는 예, 没有问题上课 예, 문제 없이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号, 10월 15号, 10월 15일 날은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 很好. 예, 예, 그때 또 예, 저 올라가기 전에 미용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가디엔, 예, 가가지고 예, 剪头发 좀 하고, 네, 파마도 하고, 예, 예, 탕파, 예, 머리 파마하는 겁니다. 예, 머리를 그 뭐지? 하여튼 물 끓이듯이 끓이는 걸 탕파예요. 예, 파마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다. 네, 자 그러면 날씨가 그래도 제법 선선해졌어요. 네, 이러다가 이제 가을 또 후루룩 정신 차려보면 언제 겨울이겠죠. 요번 주에는 계속 지금 9월 달은 제가 그 정신을 좀 못 차렸는데 체력이 좀 올라올 만하니까 날씨가 갑자기 기온 변화가 갑자기 확 생기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몸이 적응을 하느냐고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약간 힘든다는 느낌? 날씨에 적응을 하느냐고 여기저기가 약간 삐걱대고 안 쑤시던 데가 막 쑤시는 느낌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건강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조심 또 조심하시고 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즐겁게 쉬신 다음에 다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한 주 잘 보내세요. 다다음 주에 봬요. 예. 네. 혜지의 네. 수고하셨어요. 辛苦了。